1834년 영국 제국은 케이프 식민지를 포함한 전 식민지에 대해 노예제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제도의 폐지를 넘어서 남아프리카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으며 식민지 주민, 특히 보어인 보즈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 정치, 사회, 인종 질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으며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발전 경로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노예제는 당시 케이프 식민지 사회에 있어서 경제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농업과 목축, 그리고 도시 가사노동까지 대부분의 생산 활동은 노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어 농장주들의 경우 가족 단위의 노동만으로는 농장을 유지하기 어려웠기에 수십 명의 노예를 통해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예는 단순한 일꾼이 아닌 농장 경영의 기반이자 재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834년 갑작스레 선포된 노예제 폐지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몰락을 의미하였습니다. 영국 의회는 노예제 폐지와 함께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실제 지급 방식은 매우 불공정하였습니다. 보상은 런던에서만 수령할 수 있었고 수령인은 영어 문서를 통해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보상금은 영국 파운드로만 지급되었습니다. 보어 농민들의 경우 대부분 법률 문서를 해석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보상을 실제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절차의 복잡함과 행정적 차별은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제국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보어인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문화적 침탈, 경제적 약탈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감정은 이후 데이동 그레이트 트랙이라는 집단적 저항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노예제 폐지 이후 나타난 가장 즉각적인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었습니다. 농장과 가정의 일상은 노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이들이 해방되면서 농장의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식민정부는 견습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미성년 노예들에게 적용되었으며 명목상으로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는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강제 노동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견습제는 해방된 노예들을 법적으로 다시 묶어두는 수단이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노예제의 연장선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자유를 얻은 이들은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구속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식민정부는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유랑자법, 베이그런시 로즈, 주인과 하인법, 메스터즈 언드 서번츠 액트 등의 법은 해방된 흑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를 억제하였습니다. 이들 법은 노동계약을 위반한 흑인들을 형사범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이나 강제 노동으로 되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흑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식민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자유민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통제구조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억압에 대한 보어인들의 반응은 정치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데이동 그레이트 트랙입니다. 1836년부터 시작된 데이동은 수천 명의 보어인들이 케이프 식민지를 떠나 내륙으로 이동한 대규모 이주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식민정부의 자유주의 정책, 특히 노예제 폐지를 통한 사회구조 변화에 반발하였으며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전통적인 사회구조, 그리고 인종적 위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트란스발과 오렌지, 자유국 등의 자치지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적 이탈이 아닌 자치권과 문화적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상적 투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노예제의 폐지는 또한 남아프리카 사회 내 인종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해방이었지만 흑인 해방민들은 사실상 이전보다 더 억압받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자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육, 이동, 고용, 재산권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며 노동자 계층으로 고착되며 경제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20세기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발전하게 되는 인종차별 체제의 제도적,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834년의 노예 해방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개혁이 아닌 식민 지배의 성격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방식의 억압체계 형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영국 제국주의의 도덕적 이데올로기와 현실적 통치 사이의 모순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노예제 폐지를 문명화 사명 시벌라이징 미션으로 포장하며 제국의 도덕성을 선전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식민지 주민들의 현실은 무시되었고
흑인 해방민들은 또 다른 통제 속에 놓였습니다. 제도는 바뀌었으나 실질적인 권력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영국 제국주의가 주장하던 인도주의적 이상이 실제로는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834년의 노예제 폐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회의 핵심 구조를 변화시킨 사건이자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변곡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해방은 선언되었지만 실질적 자유는 제한되었고 흑백 간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었으며 보어인의 정치적 저항은 새로운 국가 형성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남아프리카 사회에서 인종 간 불평등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 시기의 제도적, 사회적 결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으며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새로운 억압 구조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제도적 선언이 아닌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그리고 법적 보호와 문화적 존중을 함께 동반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34년의 노예제 폐지는 단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닌 오늘날에도 깊은 사유를 요하는 역사적 교차점이자 인간 해방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